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야 그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해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앞으로 좋을 부분을, 그쵸,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엔비디아발로 해서 나왔고,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 가격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 가격이 버티고 있다는 건 하이닉스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한미반도체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 모든 내용은 엔비디아부터 시작된 무언가의 모멘텀 때문인 건 맞지만 그것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건 종목에 들어오는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작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게 가격 그리고 시세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와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요거는 약간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격이 버티고 있으면 그 돈이 여기에만 묶여 있을까요? 그쵸? 가격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이것 말고 다른 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도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1월, 2월, 3월 달까지 계속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정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에 대한 매수 자리를 찾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는 내용이고, 이 근거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떨어지나요? 아니요. 추세가 뭐 이탈해서 아예 뭐 박살나나요? 아니요. 그러면 언제 떨어지나요? 엔비디아가 망가졌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엔비디아가 추세 이탈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해도 나는 수익 구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매수하면 엔비디아 그냥 훅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보유 기간을 2주 안쪽으로 잡고 딱 끊는다고 쳤을 때, 그 구간 내에서 20%씩 3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쳤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엔비디아부터 시세가 올라가지는 못해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이쪽으로 몰려있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하이닉스 쪽으로 연결되고, 그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쪽으로 연결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돌아가면서 터집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순환매라 그래요. 순환매를 만드는 건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실적보다 앞서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그 호재거리나 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은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꾸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아진 놈을 찾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먼저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놈을 찾아도 고가에 물리고, 실적이 좋고 싼 종목을 찾으면 저가에 물려서 더 빠집니다. 이럴 때는 보통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 종목이 그냥 힘없이 뭐 거의 뭐 맥없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이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다 반영하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자꾸 막 싼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놈만 찾으면 내가 꾸준하게 매매했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식시장에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할 때 가격을 앞세워서 봐야 되고, 비싼 주식을 사야 돼요. 많이 올라간 주식이 아니라 비싼 주식을 사야 됩니다. 실적보다 가격이 비싼 주식. 그렇죠? 거기서 돌파 관점에 대한 타점까지 이해하면 내가 보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게 주식시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가격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렇죠? 지금까지는 제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자, 어떤 매매를 할 수 있고 수익이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이 화면은요, 제 계좌 수익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3일 오늘까지죠. 89%, 90% 정도가 됩니다. 2배 가깝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초과할 정도면 주도주를 했다는 거겠죠.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까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손실 구간이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손절도 할 때가 있고 뭐 매매하다 보면 물릴 때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뭐 어렵지 않게 그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네페스아크 뭐죠? 한미반도체와 연결된 AI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페스아크는 뭐예요? 유로모픽. 얼핏 보면 연관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시세에선 터집니다. 그렇죠. 반도체 쪽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관돼 있는 종목들을 쭉 찾다 보니까 네페스아크는 안 나와요. 그렇죠. HBM 관련된 것만 주구장창 찾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싼 주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세 측면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네페스아크 같은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왜? 돌파하는 구간에만 공략하니까.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그렇죠?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했을 때 상한가 한방 그 다음날 매도 2월 달입니다. 32% 수익으로 끝난다. 자, 반도체 종목에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자, DI 한번 보겠습니다. 자, DI 보세요.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매수, 그렇죠? 상한가 한방 다음날 매도, 그렇죠? 이랬을 때 18%, 22% 수익.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돌파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다시 잡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기준 베이스가 되는 건 하이닉스고 한미반도체가 되는 거죠. 한미반도체의 기준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이닉스고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의 기준이 되는 건 엔비디아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내용 한번 보시면 가비아, VT 이런 식으로 진행됐죠. 근데 특이한 점은 시장가 매수 8시 51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한다. 왜? 신고가 돌파 종목이니까. 여기서 VT나 그런 종목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6% 정도의 강세. 오늘 시장이 장중에 있죠. 코스닥이 2% 정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VT는 강하다. 왜? 돌파 구간이니까. 그쵸? 매수하고 오늘까지 매수하고. 자, 제가 손절하는 구간이 있다 그랬죠. 손절을 하더라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오늘은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걸 분봉 타점으로 돌려서 보면 정확하게 내가 시가 공략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회복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내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그렇죠? 오늘은 보유합니다. 뭐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시장도 충분히 빠졌고 나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시장이 반등하면 당연히 내 종목은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매매할 때 뭐 가격대나 그런 부분이 뭐 좀 어렵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죠? 근데 이게 종목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HLB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죠. 1월달 같은 경우에 31%쭉 올려서 보면 18%, 13%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건 왜 그럴? 돌파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뭘까요?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AI 시대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들고 지금 유료화 시키고 돈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될까요? 지금 이익이 남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투자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AI 관련주들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폭등하고 있죠. 미증시가 지금 뭐 금리 올리고 경기가 뭐 박살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원리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구나. 즉 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 돌파하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돌파라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에 대한 예고사항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돌파를 뭐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든다. 그럼 우리는 돈을 벌려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보고 따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시그널이 된다. 내가 만약에 내부자의 정보를 듣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부자가 주가를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내부자 정보를 내가 미리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부자 정보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보면, 자 보세요.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전자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말을 해서 수급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올릴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렇죠? 이걸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 내부자 정보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그 정보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본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될 건 철저하게 타점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타점 위주로 본다는 건 2주 안에 수익 실현이 가능한 가격대를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VT로 뭐 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시장이 뭐 많이 빠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뭐 저도 제 계좌 아까 전에 그 제 계좌 상황을 보여드렸지만 고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철저히 주도주에 붙고 있고 종목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봐야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파생되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가격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재료, 뭐 HBM 관련돼서 어느 정도 뭐 어디다가 납품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가격에 다 반영되니까 우리는 가격 보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퍼트리면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게 증거가 뭐예요? 돈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리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지금 강한 신고가 돌파 종목이 4월달, 5월달 주도주가 된다. 그쵸?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주도주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이 분산을 해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